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 2년물, 10년물 5%까지도 이제 넘어섰었는데, 채권 금리가 거의 웬만한 주식보다도 더 큰 변동성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채권 투자도 그래서 사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좀 덜한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채권 투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채권 투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저는 포커스가 완전히 ETF하고 주식에만 저는 미국 주식에만 돼 있어요. 근데 채권 투자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 채권 투자가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은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도 공부한 대로 좀 되긴 돼요. 네. 주식보다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채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메커니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로 이제 듀레이션, 그 다음에 크레딧, 요 두 개만 이해하시면 이제 채권은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는 전 당연히 추천을 하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요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진짜 없는 기회예요. 미국 국채를 샀는데 1년에 5%를 준다. 그런 안전자산을 샀는데.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라고 했는 사람들이 조금 욕을 먹고 있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갈지를. 그렇죠.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계속 10년물 이렇게 많이 오를지 몰랐죠. 근데 어찌됐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기회죠. 왜? 미국 국채는 신용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봐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손해보고 있을 때 지금 미국 국채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좀 혜택인 거죠. 남들 물린 상태에 들어가는데 물릴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을 좀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미국의 장기채나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는 사실은 주식에 대한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또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자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배당 주식 또는 미국의 리츠, 이런 게 올해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리츠나 배당주 4%, 5% 주는데 변동성이 있고, 기업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는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비슷한 배당 수익률을 주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괜찮은 주식들도 지금 같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것도 채권을 같이 보면서 이런 포인트로 채권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배당 주식들의 민감도, 움직임 이런 걸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리츠 이야기 하셨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네.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미국에 지금 이제 긴축위기, 어떤 위기, 올 초에 중소형 은행위기도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위기들이 하나둘씩 지나갔는데, 딱 하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 저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공실률 20% 증가, 그리고 일용 기업들도 당연히 100%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수백억씩 들여갖고 은행돈 들여서 이 건물이나 이런 빌딩들을 굴리는 걸 텐데,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안 온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지금 상황이? 리츠 쪽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은행 대출 금리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츠도 똑같아요. 결국은 선순위로 은행한테 빌려가지고 이자를 줘가면서 생기는 이제 임대 수입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배당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기도 안 좋은데 임대한 임차인한테 임대료 막 올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막 공실률도 올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올립니까? 나가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쪽 펀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근데 미국의 이제 리츠들은 그나마 저는 좀 괜찮다. 왜냐하면
대형 리츠들은 굉장히 분산이 또 많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뭐 리얼티 인컴 이런 거 보면 막 미국 전역에 막 만 몇천 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스팟이 뭐 그래서 뭐 세븐일레븐 뭐 저기 무슨 타겟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로서리 스토어 뭐 영국의 센스부리 뭐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금 이제 그 제대로 임대료가 안 들어와도 많이 분산이 돼 있고 이미 괜찮은 퀄리티 있는 자산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리츠 ETF는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뭐 살만한 저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의 리츠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저기 한데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있어요. 예, 한국의 리츠는 조금 그런 또 리스크가 그러니까 미국만큼 이렇게 분산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리츠 뭐 얘기해서 좀 그렇겠지만 뭐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리츠 하나에 들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라든지 이런 집중도가 이제 한국 리츠는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미국 리츠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또 리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한국 그 이야기하셔서 생각났는데 그 제가 뉴스 기사를 최근에 봤어요. 그 청담동 P 호텔 거기 이제 헐고 거기 뭐 이제 뭐 30몇 년에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사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투자 회사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는데 와 전부 다 국내 대형 은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담동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지금 엎어지게 생겼대요. 근데 1순위도 그렇고 2, 3, 4, 5순위가 2, 3, 4순위가 전부 다 우리나라 초대형 은행급들이에요. 근데 1순위까지만 돈을 받고 2, 3, 4, 5순위는 돈을 다 몇백억씩 날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이 한국에서도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뉴스를 좀 봤거든요. 지금 뭐 한국은 이미 많이 와 있죠. 예, 그걸 이제 뭐 업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순위 뭐 중순위 해서 대출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네, 이제 디벨로퍼가 어떤 이 뭐 주상복합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모집을 해서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당 예를 들어서 뭐 워낙 노른자리 땅이니까 평당 1억이라고 칩시다. 네, 평당 1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평당 1억에 해야지 수지 타산이 맞아서 선순위 이자 주면서 자기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평당 1억에 못 만드는 거예요. 네. 평당 1,000만 원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땅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상했던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레벨이 나와줘야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미분양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 뉴스도 봤어요. 그 울산인가 어디에 그 대형 건설사가 처음에 이제 입찰해갖고 아파트 지으려고 했다가 네.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뭐 계약금 몇백억 날리는데도 미분양 사태 나서 더 손해보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H 그 건설사들이. 네. 한국의 지방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울도 많지만. 지방은 더 심하죠. 더 심하겠죠. 네, 그렇죠. 지방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 더 좀 위험하죠. 특히 이제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PF들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다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 분양이 안 되면 사실 계약금 날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빠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작년부터 이제 뭐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해서 레고랜드 사태에서 한국의 PF 시장이 굉장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막았어요. 작년 말에 정부도 나서서 이렇게 막긴 했는데 언제까지 이게 막을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가장 뇌관이죠. 한국은. 그러니까 뭐 예측하기에는 뭐 내년 총선까지 정도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한꺼번에 터질지 이제 그게 문제죠.